네, 보신 것처럼 국내 기업들은 앞으로 경영 환경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중국발 부동산 위기가 꼽히죠. 중국 1위의 부동산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해 허덕이고 있고 수출과 내수도 불안합니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경제부 송병철 기자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문제가 된 이 부동산 개발 회사 비구이 위안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네, 비구이 위안은 총 자산만 300조 원에 달하는 중국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회사채 이자 300억 원을 내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빠졌습니다. 일단 30일 유예 기간을 가지긴 했지만 앞으로 1년 내에 갚아야 할 부채만 17조 원 규모여서 부도 위기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재작년에 있었던 헝다 사태 때도 한번 출렁였었는데 그 여파가 많이 번지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이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헝다의 프로젝트 규모가 서너 배 큰 게 비구이 위안입니다. 직원 수만 해도 7만 명에 달합니다. 중국 GDP의 4분의 1은 부동산에서 나올 정도인데요. 공급 과잉이나 줄어드는 인구, 수요 감소 등을 비춰볼 때 부동산 침체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투자를 했던 금융회사나 철강, 시멘트, 목재 회사로도 불씨가 번질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 중국 경제의 최대 위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의 개방 정책 이후에 2010년대 초에는 10%대 고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를 밑돌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예 중국의 40년 경제 호황은 끝났다라고까지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4%라는 성장률도 그렇게 낮은 수치만은 아닌데 워낙에 그간 초고속 성장을 한 만큼 이 상황이 상대적으로는 크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회사들도 이 중국 부동산 회사들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까?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중국 부동산 개발 회사에 투자한 금액은 4천억 원 규모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시장 전체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닌데요. 그래서 정부는 이번 위기로 인한 우리 경제의 충격이 크지 않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직접 우리 금융시장, 금융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채권이나 주식 등을 합치면 투자액이 84조 원 규모여서 안심하긴 이른 상황입니다. 흔히 중학개미라고 하죠. 이미 중국 펀드 등에선 탈출 행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펀드에 투자한 금액이 지난 한 달 동안 4천억 원이나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내에서 금융 위기가 번질 경우 자본이 묶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탈출 행렬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중국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주 한국은행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회의 때마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하곤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봤습니까? 네, 정부도 중국의 침체가 길어질 경우 우리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여파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행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2.3%에서 2.2%로 낮췄는데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중국은 부동산 부문 불안, 수출 부진 등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네, 차이나 리스크의 우리 경제 성장률도 0.1%포인트 낮췄는데 이 이상의 여파는 없었으면 합니다. 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